악기를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동짓달에 팥죽을 먹고, 그 다음에 뭘 먹어요? 팥죽을 새알 나이 수대로 대처럼 먹는 게 뭐냐면 그 다음 해에 나이를 그대로 취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말고도 뭐 생활 속에는 워낙 많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부엌을 뭐 고치면 되니 안 되니, 화장실을 고치면 되니 안 되지. 뭐 이사, 손 없는 날, 뭐 기타 등등 하여튼 그 생활 속에 민간화 해가지고 이 음양오행 사상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실 음양오행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동양학에서 여러 유교적인 어떤 경전이든 불경이든 도교에 관련된 거든 그걸 원만하게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음양 개념이 없으면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학을 또 하나로 일이간지 하나의 이치로 꿰뚫는 것도 대체로 이런 음양오행이라는 학문을 잘 파악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족보 같은 거 할 때 족보 할 때 보면 보통 항렬자 쓰죠. 항렬 이런 거 항렬법 압니까? 항렬법. 항렬 이것도 전부 다 음양 오행적 요소를 이용한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 뭐 28수 동양에서 그 별자리를 구분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동방에 있는 각항저방 신미계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걸 따가지고 살살 내리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항렬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화된 게 음양오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목자부터 시작한다 칩시다. 상 그게 항렬이에요. 나무 목자 들어오죠, 그죠? 상태라 하고 뭐라 하고 뭐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그죠? 뒤로 가면서 뭐가 돼? 불화자가 있는 걸 가지고 현자로 쓰든지 불꽃 섭자로 쓰든지 이 불화자를 얘가 뒤로 보내요. 그러면 재섭이, 정섭이, 길섭이, 동섭이 이래가 막 쫙. 요 다음에 어디로 가요? 토로 따가요, 토로. 토부 글자로. 그러면 여기도 뭡니까? 제8위, 제9, 제1위 쭉 나오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디로 넘어가요?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죠? 양, 뒤로 가야죠, 그죠? 뒤로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서기. 1서기, 2서기, 3서기, 4서기, 재서기, 동서기, 잡서기. 이렇게 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앞으로 튀어 올라오죠, 그죠? 앞으로 튀어 올라와가지고 물수자, 예를 들어 길령자 뭐 이런 게, 그러면 물수변에 072, 02, 032, 04 이래 가면 가죠. 그 다음 다시 들어가요. 다시 내려가서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부수 글자가 뒤로 와요. 뒤로.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내려가면 그 한글자는 정하기 나름인데 근자라는 무궁화 근자다 이래라. 그럼 나무 목자가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재근이, 상근이, 1근이, 2근이, 3근이. 그럼 또 이렇게 내려가요.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 어떤 사상으로 음양 오행에 의해서 모든 게 이 변화의 논리를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10대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10대 내려가면 제자리 돌아오겠죠. 10대쯤 내려가면 학렬 구분 못하는 일이 없겠죠. 최소한 250년 내려가 보니까 10대 하면요. 지금도 이걸 이제 아주 가문의 채통을 중요시하는 데서는 이걸 지키죠. 이것도 다 음양오행적인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 다.
그다음에 뭐 재래, 상래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예? 뭡니까 그, 예? 우리 제사상 놓는 거 있죠? 예? 홍동백서, 예? 홍동백서. 예? 이게 붉은 거는 동쪽으로, 흰 거는 서쪽으로. 예? 두동미서 이런 전부 다 예, 음양오행 논리에 의한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 음양오행을 알아두면 우리 생활 습속 속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숫자도 이렇게 숫자로서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사자 이런 것도 물론 뭐 발음의 사와 유감된다 해서 하지만은 이 1, 2, 3, 4가 뭐냐면 이 3자에서 뭐가 된다고 예. 춘, 하, 추, 동, 이란 뭐예요. 변화의 양상이 1, 2, 3, 4. 4는 뭐예요? 끝. 그죠? 4가 끝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만물의 어떤 종국, 그 모양 없음, 이런 걸 나타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4자를 끓이는 것들도 4에서 완성이지만 4에서 끝난다는 거죠. 근데 뭘 좋아해요? 예,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저 푸른 뭐 초원 위에 내가 막 나오죠. 가을이면 풍년되어 행복하네. 그런 행복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삼자라는 것이 가장 기본 흐름에서 결실이나 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달리갈 때도 하나, 둘, 셋 하다못해 초가집도 초가 뭐가 세 칸이네요. 초가집이 초가집이 그 좋은 걸 뭐 기하삼간도 아니고 초가집도 이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 이 강항식이 이 세 번째가 갖는 변화의 속성이 한번 뜻을 펼쳐서 완성의 모양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갑을병정 우리 쭉 차서를 매기면 순서를 매기면 임계가 뭡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죠. 개가 10번째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9수, 10수, 39, 40 우리가 9수, 10수 조심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9수, 10수라는 것이 맨 마지막 종국 끝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종국을 끝으로 해서 10일이 열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속성도 결국 뭐냐면 음양오행에서 나오는 뭡니까? 숫자적인 어떤 의미에서 결국은 끓이고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뭐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는 뭐 차근차근 발견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타이틀 한번 봐봅시다. 벌써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튼튼한 기본 위에죠. 그죠? 튼튼한 기본 위에, 자, 오행이라는 것이, 다시 또 오행이 나오죠. 오행이 나온다. 자, 오행이라는 것이 어떻다고 오행이라는 것이 그 성질이 드러난 여러 사물로 기운이 표현됐을 때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 말이죠. 목, 화, 토, 금, 수. 자, 이런 요소로 대체로 사물이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을 때 요놈끼리는 어떻다고 서로 거들어주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더라. 그것이 이 상생, 서로
놓아주고 서로 극한다는 상생상극이에요. 상생상극.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낳아주는 관계가 뭐냐면 나무가 불의 기운을 거들고 불이 흙을 거들고 흙이 금을 거들고 금이 수를 거들고 수가 목을 거들더라. 자, 이것을 뭐라고 해? 상생의 흐름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나도 목을 서로 돕는 효과가 있더라. 토도 화를 돕는 효과가 있더라. 금도 금도 토를 돕더라. 수도 금을 돕더라. 목도 수를 돕더라. 이게 이제 그래서 서로 낳아준다. 서로 낳아준다. 그렇게 해도 좋고 이 글자들끼리 서로 상대할 때 생의 관계가 있고 그의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도 좋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제 삐쭉삐쭉 튀어 올라오는 요런 기운을 우리가 목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요 놈은 뭘 해? 꽃을 피워내더라는 거죠. 꽃을 피워내더라. 이 꽃이 대체로 이 불의 속성과 뜻을 얻었다는데 활짝 펼쳐졌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가 쓴 거예요? 이게 그 노래도 있습니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압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정훈이의 꽃밭에서라고요. 이건 어디서 왔냐? 이거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이게 씨 안에 들어있었냐? 이거 씨 안에. 씨 안에 꽃을 어떻게 접어놔요? 시에서 나왔다 칩시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죠? 무엇의 성질을 얻었기 때문에? 화의 성질을 얻었기 때문에 되는 거죠. 화의 성질. 이 화의 성질을 얻으면 뭐든지 얇아지고 펴져요. 얇아지고 펴진다.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생긴 게 불 있잖아요. 불 이래가 팍 불었다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뭘 팍 불면 팍 퍼지죠. 그죠? 이렇게 팍 퍼지고 얇게 보들보들해진다는 거죠. 불의 성질을 얻어서 이런 모양을 드러내는데 뭐가 뭐를 돕더라고요. 이렇게 좀 솟아오르는 놈이 완만하게 솟아오르는 놈이 이걸 도와주더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이게 원래적인 목생화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원래적인 어떤 의미인데 편의상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나무를 장작이 있다. 나무 장작을 어떻게 하니까 막 비비니까 불이 나더라. 무식하게 이걸 외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막 나무를 비비니까 되게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막 비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무 숲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무끼리 이렇게 자라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비벼져가지고 그죠? 산불이 확 불이 나죠, 그죠? 어쨌든 나무는 불을 낳아준다는 게 이해는 되죠. 그 장작을 지핀 게 불이 나더라. 자, 그래서 불을 거들어주는 인자다 말이죠. 그 다음에 불이 나니까 이 토도 막 원래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딴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딴 책에는. 근데 원래적인 의미는 이거다. 제가 먼저 밝히려고 했는데 제가 되더라. 막 그렇게 그냥 이제 외우기 위해서요. 제가 돼가지고 세월이 흐르니까 딱딱하게 굳더라는 거죠. 딱딱하게 굳더라. 그러니까 타버려서 만물이 불의 기운을 만나서 타버려서 제가 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그 굳은 성질을 그냥 금으로 보라는 거죠. 막 바위라 해도 좋고. 이래 공부하면 진짜 사실 조지는 건데. 완전 조지는 건데. 물성이 어떻게 굳더라. 굳더라. 그죠? 그래서 이 굳어버린 것이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째서 바위가 물을 넣느냐. 어째서 바위가 물을 넣느냐. 이걸 찾아가지고요. 저도 80
제가 이 공부를 2년에 제가 82년도 2년도 말이에요. 82년도 말에. 그래가지고 이건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원론적인 가지고 엄청나게 회의를 많이 한 거죠. 왜 목생하냐? 왜 목생하냐? 왜 화생토냐? 요거까지 잘 되더라고요. 요게 안 돼요. 요게. 예. 왜 쇳덩어리는 물을 낳는다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85년도 여름쯤 될 거예요. 여름에 85년 여름에 금생수를 찾으러 떠나야 되겠다. 금생수를 찾으러. 그렇게 해갖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갔었느냐면 태종대의 바닷가에 자갈마당이 있는데 바위 덩어리가 큰 바위들이 있죠, 그죠? 그 사이에 물이 찔찔 내려오더라니까요. 이야, 이 금생수구나. 사물로서 금생수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막 그날 밤잠을 못 잤습니다. 혼자 발견한 줄 알고. 근데 이건 말짱 꽝이에요. 알고 보면 사실은. 뭐 그래서 뭐 보면 어떤 책에는 또 뭐 미네랄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여기서 공부 배려 보여. 이 금생수라는 것은 금은 뭐가 아니다. 돌멩이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다. 쇠도 아니다. 단지 사물이 어떤 금의 속성을 얻으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꽃핀 자리에 뭐가 맺히더라? 딱딱한 열매가 맺히죠, 그죠? 얼마나 신기해요, 그게. 이 자리에 누가 이게 짜고 쳤냐, 이거를. 누가 달아놨을까요? 여기다가 딱딱한 돌멩이를. 금의 성질을 얻어 드러난 사물로서 보통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이건 전혀 금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금은 뭐와 같으냐면, 이렇게 발산된 것을 구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지구 위에 얼마 있는 줄 압니까? 지구 위에 여기 뭡니까? 남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바닷물, 강물 다 합쳐가지고 약 한 41억 톤. 이게 정확한지는 몰라요. 저도 대충 기억을 하게 그렇게 약 41억 톤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지구 요 위에 떠 있는 게 여긴 답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게 41억 톤이면 여기도 41억 톤이다. 떠 있는 물이 41억 톤이라니까요. 떠 있는 물. 이것이 조화가 무너지면요, 지구는 뭡니까? 그랜다이저도 못 지킨다 이런 거죠. 그랜다이저. 지구는 누가 지키느냐? 그랜다이저도 구제를 못해. 이게 뭐냐면 이것을 서로 조절하는 것이 뭐냐면 목화금수 운동인데, 이 금이 뭐냐면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보통 보면 이렇게 쫙 보면 여름에 보면 뭐 달리기 하면 머리에서 김 난다 이건데 봤습니까? 그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수증기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찌 됩니까? 햇빛이 돌아가면서 계속 비추잖아요, 이래가 지구를. 그럼 물이 계속 증발돼야 되잖아요. 그럼 지상의 물은 다 어디로 가요? 다 요 수준으로 돼야 되죠, 그죠?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가요? 왜 돌아가잖아요? 비가 그렇죠, 비. 비가 오기 때문에 비. 자, 이 비를 누가 만들어줄까? 비를. 봄비도 있고, 그죠? 가을비, 겨울비, 전부 다 막, 비도 막, 계절마다 있죠. 누가 만들까요? 이 금이라는 놈이 하는 거예요, 금이. 뭐냐면, 튀어나가 올라가서 식으면, 위에 올라가면 지열로부터 벗어나죠, 그죠? 지열, 땅의 열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식으면 뭐가 된다고 해요? 눈가루가 막 된다죠, 눈가루처럼.
이렇게 굳혀주는 작용을 누가 한다고 해요? 금이 하는 거예요. 금이. 금이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예,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면 볼, 그죠? 영어로 가을은 볼, 그죠? 널찐다. 맞습니까? 볼. 널찐다는 거죠. 그걸 떨어뜨려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지켜나가는 거죠. 예. 이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뭐냐? 식혀준다. 식혀준다. 예, 그 다음에 뒤에는 나오는데 뭐 말린다 뜻으로 해요. 말린다. 그러니까 결정이 되죠. 결정. 예,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말린다. 그 다음에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이 떨어뜨리는 작용에 의해서 뭐예요? 다시 응집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름에 어디에 의해?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늘. 요것도 뭐가 돼? 금의 속성을 크게 대표하는 놈이에요. 그늘에는 뭐가 모여들더라? 습기가 모여들어요? 아니면은 뭐 뽀송뽀송합니까? 그늘에 습기가 차죠. 습기. 그죠? 이 습기를 조성해 주는 놈은 누구예요?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엄마는 누구다? 물을 낳아주는 놈은 이 금의 덕 때문에 그렇다. 돌뱅이가 물 낳는다는 말은 완전히 그냥 귀신 잡는 소리지. 알고 보면. 그래서 대부분 다 또 막 그 머리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막 포기해 푼다고. 제가 참 머리가 둔하니까 이거 보고도 막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87년도에 이게 깨지더라니까. 이 돌이 87년도 여름에 와 속았다 이거죠. 금이 금덩어리가 아니다. 금이 금덩어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금이 뭐와 같다 이렇게 식혀서 말려서 결정지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금은 뭘 도운다? 술을 돕고 뭐예요? 수박을 우리가 어디다가 여름에 계곡에 가면 수박을 어디에 물 띄웁니까? 바위 위에 얹어 놓는다. 뜨끈뜨끈한 바위에 이 시원한 계곡물에 담근다. 예? 어디 왔습니까? 2번. 그죠? 물이 갖는 속성이라는 것은 꼭 그 물리적인 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 응고, 수축에 팽창하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물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인체상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세척, 씻어준다라는 것도 돼요. 씻어준다. 깨끗하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진 놈끼리 어떻다고 해? 그늘이 지니 물이 모여들고 물이 나무난다 이건 억수로 쉽죠, 그죠? 이거는 막 이렇게 막 아주 유식하게 이해 안 해도 어떻다고 해? 나무에 물을 주니까 나무가 잘 크더라, 그죠? 근데 원래적인 의미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런 응축을 통해서 겨울에 모든 만물이 응축하죠. 응축해다가 들떠 나오는 힘이 원래 목이에요. 들떠 나오는 힘. 그러니까 겨울에 거기를 가봤습니까? 촌길을 가보면 이 촌길에 가보면 이렇게 흙들이 일부러 만들지도 않는데 요래 돼 있어요. 요래. 와 그런 줄 압니까? 눈이 쌓이고 또 따뜻할 땐 비가 오고 해가지고 지표에 이렇게 싹 이 물기가 조성되어 있다가 온도가 팍 차봐지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일어서요. 그래가 밟으면 뻐덕 한다니까요. 논에 이래 가가지고 얼음 있을 때 흙을 밟아버렸거든요. 논에 뻐벅 하면서 꺼져요. 누가 이거 드러났냐 이거죠. 누가 논을 이렇게 드러났냐. 바로 이게
예, 응축 끝에 오는 팽창이에요. 응축 끝에 오는 팽창. 자, 얼음과 물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음을 더 대표해요? 1. 물. 2. 얼음. 어느 것이 더 음적이다? 예? 얼음이 훨씬 더 음적이죠, 그죠? 그런데 물하고 얼음 같이 하면 얼음이 떠요, 물이 떠요? 예? 왜 뜰까요? 음적인 것이 지금 밑으로 기 내려가가 딱 수그리 닦였는데 얼음은 왜 뜨느냐 이거죠. 양의 기운을 받아요. 양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양의 기운을 받아서가 아니고 내부적인 압축을 강화했을 때 튕겨나오는 힘이에요. 이게 물론 제가 아주 유식하게 하면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밀도는 뭐라 하냐면 부피분의 질량.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네. 예. 그 다음에 물의 밀도를 뭐라고 하냐면 비중이라고 해요. 이게 비중차인데, 그지요? 비중차에 의해서 되는데, 비중이 뭐가 낫다고? 비중이. 얼음이 낫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